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설도 이동 자제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년 같은 분위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설은 설입니다. 벌써부터 또 설 준비하시는 주부님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십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는 조금만 해야지 안 해야지 하시면서도 가족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사 노동 많이 하시면서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라고 아이고. 하시고 그 가운데 특히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오늘 그래서 자세한 소식 준비했죠. 네. 네. 오늘 열린 특강에서 준비한 주제가요. 어깨 통증 이젠 참지 마세요. 거든요. 네. 저희가 치료법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체조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설맞이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설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좀 끝내놨습니다. 오, 끝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서는 받을 준비, 세뱃돈. 근데 커서는 줄 준비. 예, 사실은 이게 현찰이 좀 많이 오가야 이 한박 웃음이 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현금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듬뿍도 좀 이렇게 좀 서로들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둘인데 네. 아마 좀 기대가 좀 큽니다. 아들들아, 기대한다. 네, 곡성에 계실 저희 친정엄마도 지금 기대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엄마 좀만 기다리시죠. 아니 근데 뭐니 해도 지금은 건강이 최고 아니까 그렇죠. 싶어요. 맞아요. 최고의 네. 선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설이 아직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어깨가 아프다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늘 잘 배워갖고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즐거운 명절도 건강해야 또 그럼요.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열린 특강에서 저희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실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욱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안녕하십니까. 설 준비하시느라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주부님들 어깨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 말씀 드렸는데 네. 주부님들 말고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아이고 어깨 아파라고 하면 주변에서 너 50견? 이런 네, 맞죠. 뭐 농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 틀린 표현이라고요. 네, 50견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예전에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어깨 아프면 많이 붙였던 네. 병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50견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영상학적인 진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옛날에 광주 살아요 뭐 이런 말보다는 네. 뭐 광산구 뭐 상무지구 뭐 어디 시청 옆에 살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것처럼 네. 좀 정확한 진단명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주로 다룰 내용이 네. 석회로 인한 어깨 통증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석회는 전 인구의 한 10%까지도 경험을 하고요. 네. 특히 뭐 당뇨를 앓거나 이런 분들은 뭐 30%에서 40%까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령 그러면 중에 한 어깨 명이죠. 통증으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네. 예방법도 그리고 또 운동법도 같이 준비해 주셨죠? 네,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예방법 그리고 관절 재활 운동까지 찬찬히 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재활학과 전문의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어깨 통증, 특히 이젠 참지 마세요라는 석회성 건염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오십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석회성 건염은 오십견과 같은 질환일까요? 감독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 느낌상 네.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 또 우리 않아요? 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예. 그 구체적인 그 어디 사는 지역까지 말씀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그렇죠. 제목이 다르잖아요. 석회성 건염하고 오십견하고 제목이 달라요. 그 석회성 건염이 50개 안에가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거예요. 아니지라. 그게 다르게 이름을 지어놨지라. 그래요? 예. 알았어. 정답은 다르지만 그래도
50견 안에 석회성 건염이 포함된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맞잖아요.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50견이라는 표현은 나이 50대쯤에 어깨가 굳는 질환, 괜히 뭐 안 아프다 갑자기 아픈 질환,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낫는 질환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50견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착성 피막염, 동결견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은 어깨를 굳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특히 우리가 힘줄이라고 말하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견에 대한 뭐 예방법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석회성 건염에 좀 한정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재밌겠죠? 석회성 건염의 석회는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이게 단단한 돌일까요? 우리 지 선생님, 네. 저기 단단한 돌일까요? 아니면 어떤 성상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석회 그러면 우리 뭐 담석, 요로결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막 나중에 나와보면 단단한 돌처럼 보이잖아요. 어깨의 석회는 어떤 성상일까요? 이게 제가 사진까지 힌트로 보여드렸는데 단단할 것 같은데요? 단단할 것 같으시고, 네. 또 우리 김 감독님은 그렇죠. 이제 석회성이 이제 부석부석한 돌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우리 MC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근데 계속 질문을 주시는 걸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아니라는 답을 거죠. 계속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니라는 거에 눈치로. 합격하겠습니다. 좀 기당을 해줘요. 그냥 표현의 느낌은 네. 그 돌처럼 그렇게 단단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깨가 문제가 있으면 너무 심각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단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안될것 생각이 같다. 들어요. 네, 정답은 단단한 돌만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상이 있습니다. 정답은. 네, 그래서 보시면 석회는 처음에 이렇게 정상 건 힘줄 단계에서 석회가 생기기 전 단계 염증이 조금씩 생기면서 생성이 되고 멈췄다가 몸에 흡수되고 다시 석회가 없어지는 이런 단계를 사이클을 도는데요. 이것이 저절로 석회도 기다리면 좋아지기는 좋아집니다. 근데 몇 년이 걸리냐? 15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그거 좋아지는데 못하러 시술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답답한 말이죠. 그죠. 나는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맞아요. 야, 너 그 15년 후면 좋아져. 모터로 시술하는 거 다 없어진다더라. 그거는 15년 후에 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라. 정말 답답하죠. 아픈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있고요. 이 석회 고통은 우리 아이 낳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렇게 참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까 정은아 아나운서께서 그 석회는 단단한 돌일 때 가장 아프다. 이렇게 아플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 또 남자 MC 분께도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몸속에 단단한 게 있으면 당연히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단단한 단단한 게 있어서 돌이었을 때 뭐 가장 아플 더 것 같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패널 분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는 답 같아요. 네, 네. 예, 저도 단단하니까. 동의합니다. 네. 예, 처음으로 동의하시네. 네. 근데 세 분 다 틀리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분 다 틀리셨네요. 에이? 정답은 석회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단계를 15년에 걸쳐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솜사탕 같은 희미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약같이 네. 안에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아파요. 아 치약일 예, 때요. 부글부글 끓 때 안에서 화학 반응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저 때는요 밤에 아파서 딩글딩글 굴러요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죽겠는 게 석회성 건염의 특징이고요. 아까 50견 말씀드렸죠. 예, 예. 50견은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요. 네. 내가 옷을 벗으려 하거나 뭔가 운동을 할 때 아프죠. 어떤 각도를 벗어날 때 아프죠. 네. 아, 근데 어떤 분들은 나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석회성 건염이 확실해야 하고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네. 석회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거는 힘줄 파열이 급성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골프 실컷 하고 갑자기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석회는 다 생기는데 다 도는데 15년이지만 금방 생기질 않아요. 이 치약 정도 가려면 최소 6, 7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요 근래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석회가 생겼다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치약대는요 이게 좀 지나면 탈수가 더 일어나면서 분필같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단단해지면 단단한 돌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로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는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와우. 특히 저희 병원에 어떤 어머니가 나 어제 어깨 다쳐서 왔어요.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석회는 하루아침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정도로 오시냐면요. 여기 패널분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살짝 부딪힌 거예요. 근데 나는 으아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시게 돼요. 그게 정말로 그 외상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석회가 있는데 그 화학 반응이 탁 건드려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데 불씨가 던져지듯이 불이 확 질러져 버리니까 자기는 정말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눈물이 나 진짜 못 살겠다 하고 찾아오셔요 병원에. 근데 그거는 외상이 아니라 예, 자기는 상해라고 주장하셔요. 근데 그거는 석회는 바로 생긴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회는 치약 단계일 때 화학 반응이 가장 활발할 때 제일 아프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써 있지만 단단해지면 오히려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흡수되기도 하고요. 네. 그게 15년 걸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그림도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치약 단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면 석회는 왜 생길까요?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김 감독님? 글쎄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 안에 이물질들이 네. 조금씩 쌓여가지고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또 지 선생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깨 돌리면 드드득 소리가 네. 나잖아요. 네네네. 원활하게 계속 이용해주지 않아서. 아, 구축이 오고 충돌하고 그래서. 예,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회성 건임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어떤 의사도 100%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환자들 보면서 느끼는 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기 낳은 엄마들이 옵니다. 근데 보면 석회가 이만한 게 들었어요. 어머, 아주 젊은 분이.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패널들 나이 같이 한 네. 40대, 60대 되시는 분들의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저는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석회가 크게 있으면 석회가 잘 생기는 체질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질. 체질이요. 특별히 뭐 외상도 많이 않고 네. 내가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간 낳은 뭐 새댁이 얼마나 일을 했으면 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생겼다 하면 이거는 석회가 좀 주로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체질이 1번이고요. 네. 2번은 뭐냐면 퇴행성 변화가 좀 오래되면 이것들이 누적돼서 석회가 되는 경우. 이거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 특히 여성분의 2배 많고 5, 60대 이후에 계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은 그냥 내가 그동안 훈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 인구의 10%, 또 아까 당뇨 있는 분들 한 3배에서 5배까지 많기 때문에 염증성 변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누적된 것, 체질이 그런 분, 이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의 이제 우리가 이유도 알아봤고, 왜 생기는지, 양상이 어떤지, 성상이 어떤지, 어떨 때 제일 아픈지까지 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우리 김성환 감독님 운동도 하셨고 주변에서 석회성 건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실까요? 글쎄 꼭 석회성 건염이라는 표현은 네. 일반인들이 아마 그 용어를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50견 네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네. 많이 하고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운동을 하다가 안 해서 내가 좀 아픈가 보다 네. 해가지고 제가 그 아령 6kg짜리를 네, 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옆에 네, 네. 돌리고 좀 돌리는 연습 이런 걸 지금 하니까 네, 네. 조금은 통증이 좀 가라앉는 네. 것 같아서 네.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운동. 네, 석회성 해야 될 것 건염 같다는 치료의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 침을 맞거나 뭐 약물을 쓰거나 안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좀 초기에
빨리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원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에 제가 좀 코멘트할 거 있는데 그거 네. 운동 때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네, 하고 예, 예. 지금은 치료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혹시 이 그림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으로 좀 다가가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 이건 어깨고 이 부분이 석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와.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화면에서 어디 부위냐면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어깨 제일 위에 부분에 있는 흰색 여기 힘줄의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도 꽤 큰 석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아래쪽 그림 보시면 요 뒤에 힘줄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석회는 이건 앞에서 본 여기 힘줄, 견갑 하근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게 있으면요. 엄청 아프기도 하지만 아예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 네. 그건 왜일까요? 석회는 아까 말씀드렸지 성상에 따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아프고 화학 반응이 없을 때는 멈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도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복불복인가요? 그렇죠. 아, 평생 엄청나게 뭐 2cm, 3cm의 석회를 가지고도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0.5cm에 불과한데도 그게 폭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죽겠는 분들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석회라는 것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2cm의 큰 석회가 있는데요. 네. 아, 엑스레이 딱 보니까 찍자마자 나와요. 그러면 수술합시다. 혹은 뭐 주사해서 뺍시다. 네. 틀린 진단입니다. 그 안 사람의 아픈데? 어깨의 통증이 석회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석회는 엑스레이 찍으면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뺏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석회가 아닌 뭐 힘줄 질환이나 뭐 다른 뭐 윤활막 질환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들의 진단 능력과 판단의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있다. 그게 본인의 100% 어깨 통증의 원이다. 이 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그걸 꼭 아시고 네. 선생님 제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그래서 신체 검진도 해보고 그래서 뭐 초음파도 봐보고 MRI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통증에 기여하는 비율이 몇 %나 될까? 거의 전부 다일 때 석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동시에 두 가지 치료할 수도 있고 어떤 의사의 경우는 아 이건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통증. 이거 제끼고 이걸 치료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가 있으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 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증상 석회는 치료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석회가 있다고 해서 절대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통증하고 연관됐을 때만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가시나요? 네, 쏙쏙 잘 아주 들어와요.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주. 예. 네, 진행해 볼게요. 네. 자,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MC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석회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어. 저는 20대 때 네. 아까 그 죽을 것처럼 네. 통증을 호소한다라고 하셨던 네네네네. 그런 그분이 여기 계셨군요. 유형처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네네. 마이크 이렇게 드는 것도 힘들었고요. 맞습니다. 어깨가 불이 날 것 같고 찢어질 것처럼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네. 상담도 받았는데 이제 저를 면담하시기 전에 원장님이 그 사진만 보시고 이 정도의 엑스레이 사진이면 70대 혹은 80대 근육이 그렇게. 퇴화된 경우 아니면 음.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한 감독님처럼 운동 선수 두 가지 경우이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를 딱 보시고 이 사진은 누구 것이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이제 뭐 석회성 건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네네. 모르지만 나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확신합니다. 근데 이분은 체질적으로 있었던 분 같아요. 아, 체질적으로. 7, 80대, 뭐 60대, 70대가 아니어도 체질적으로 많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 아까 제 말씀대로. 자, 또 우리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을수록의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많이 쓰셨을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썼을 수 있고 그런. 방금 이런 딱 의미가 그 아닐까? 케이스죠. 제가 네, 설명해 제가 두 가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정말 MC들 어쩌면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잘 맞추시는지. 자, 답을 보시면 많이 사용할수록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40대에서 60대 여성이 가장 많아요. 무조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80대 노인이 더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균 했을 때 그래도 50견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50대 근처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한테 2배 많아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어깨가 나는 아픈 적이 없다. 근데 석회가 있을 확률은 8%입니다. 7.8%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 아파도 평생 안 아프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내가 어깨가 많이 아픈데 힘줄에 석회가 큰 사이즈로 있을 확률은 42.5%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57.5%는 석회 때문이 아닌 통증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석회는 상당 부분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지만 그걸 잘 가릴 수 있는 의사의 판단이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석회를 열심히 막 어떻게 해결했는데 계속 아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이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 논문인데요. 1219명을 조사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조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수치고요. 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체외 충격파, 그러니까 석회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여러분 요로 결석 여기 콩팥에 네네. 요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돌이 생기면 이것도 알아 죽죠만 걸리면 뭐 잠을 못 자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과 가면 우리 체외 충격파 합시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왼쪽 아래쪽 그림 보시면 저기 돌에다가 기계를 보고 방사선으로 정확하게 돌을 깨트리는 예, 쇠석술이라는 그런 요로결석 쇠석술 체외 충격파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저희가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체외 충격파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좀 달라요. 우리 비뇨기과에서 하는 거는요,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맞추고 딱 거기만 때립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정형외과, 재활학과, 통증학과에서 쓰는 충격파기는 그냥 때리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때리는 게 아니야. 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충격파는 충격파라는 거, 쇼크웨이브라는 것 자체는 동일한데 적응증이 좀 달라요. 얘는 요로결석은 처음부터 쇠석, 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기계고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다 테니스 엘보, 어깨 힘줄,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힘줄 건에 인대에 쓰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애 충격파 기계는 힘줄이나 인대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이지 처음부터 어깨에 석회를 깨기 위해서 만든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파 그러면 어깨 석회를 완벽하게 깰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알고 계세요. 사실은 처음에 도입된 계기 자체가 힘줄과 인대의 재생을 돕는다예요. 근데 석회성도 석회성 건염 들어가 있죠. 석회성 힘줄염이거든요. 그래서 힘줄을 재생을 도와주는 거지 석회를 제거하기 위한 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석회 건염이 있고 석회가 있으면 어깨에 충격파를 받으면 나는 낫겠지라는 기대를 하셔요. 네. 왜냐하면 너무 돌 깨는 기계라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그걸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근골격계 초음파는요. 그냥 이렇게 갖다가 감으로 이렇게 때려요. 정확히 조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충격파는 제가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해서 여기에 모이는 집중형이 있고요. 이렇게 퍼져버리는 방사형이 있답니다. 근데 집중형은 그래도 돌을 조금 깰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포커싱을 맞추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영상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형은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석회가 아니라 뼈를 가서 때려보면 뼈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깰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크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깨트려 버리면 석회를 깨니까 뼈도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중형은 에너지는 높지만 좀 위험합니다. 반대로 방사형은 퍼지기 때문에 갈수록 약해져요. 우리 소리처럼 저쪽에 가면 약하잖아요. 이게 약해지지만 뼈에 닿아서 뼈를 깨트릴 정도의 그런 정도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 지금 이렇게 막 훅을 날리잖아요. 김성환이 저런 감독
아니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네. 저런 훅 날리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죠. 잘 안 맞아요. 네. 힘은 엄청 주는데 잘 맞히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 잽 있죠? 그냥 톡 이렇게 치는 거. 이거는 잘 맞습니까? 잘 맞죠. 잘 맞죠. 네. 근데 이건 약하고 저건 세죠. 그게 저는 이 잽으로 쓰러트리는 타입을 더 좋아합니다. 안전하게. 저 훅은요 막 휘두르는데요. 내가 정은아 아나운서를 위해서 한테 주먹을 날렸는데 김한별 아나운서가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충격파 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의사들은 저거를 이제 도와주는 서포트 옵션으로 생각하지 저걸로 돌을 다 깬다?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이게 초음파 유도 니들링이라 하는 건데 니들링이라는 건 주사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얼음 있죠. 네. 얼음을 그냥 놔두면 잘 녹아요? 아니죠. 네. 막 깨트려 놓으면 더 빨리 녹잖아요. 네, 그쵸. 똑같습니다. 석회도. 안에다가 수압도 주고 막 바늘로 저렇게 깨트리면 특수 바늘로 압력을 딱 넣으면 얘네들 다시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유도 니들링 또 다른 말로는 쇠석술, 초음파, 주사바늘, 뭐 쇠척술, 흡인술 이런 여러 가지 핌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늘이라면 이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3차원적으로 다 그걸 깨트리고 수압을 넣어서 잡아 빼는 거죠. 모든 석회는 주사액으로 다 높여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패널한테 지금 저는 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다는 아닐 것 같다.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질문은 아니, 제가 무색하네요. 그 석회가 저도 다는 아닐 것 같다고 다양하게 있다는데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딱딱한 것도 있고 아까 맞아, 말씀하신 맞아, 대로 맞아. 조금 네. 저 물렁거린 것도 있는데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냥 그 김성환 감독님 네, 오늘 얹어서 그냥-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의무 가시려고. 예, 네. 자, 다 안 됩니다. 예.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저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딱딱하면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아예 안 됩니다. 수술하십시오.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요. 우리 밥할 때 쌀을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냥 생리식염수만 뿌려놓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해요. 어허. 그리고 그러면 조금 우리 석회 물 뿌려주면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뿌려드려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막 쪼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유전 터지듯이 터집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한번 제가 여러 번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불리고 불려서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너무 산재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사를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빼기가 쉽습니다. 근데 너무 막 여기저기 막 게릴라처럼 있으면 수술로 제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면 되도록이면 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한 번이라도 덜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효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위에 한번 보시죠. 10.1mm짜리 1cm짜리 석회가 지금 2회 시술로 거의 다 사라졌죠. 위에 그림 보시면 아래 그림 보면 같은 사람인데 다른 방향에서 본 사진인데 이것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환자분은 이 두 번 시술하고 알터니가 빠졌으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두 번째도 보시면 이것도 다 제가 한 사진인데 14.7mm, 15mm짜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요것도 14.4mm가 거의 지금 18년 9월 29일, 10월 10일이니까 날짜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술하니까 거의 2주 내에 없어진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15.4mm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회 시술로 소실이라고 써 있죠. 여기도 보시면 1.25cm짜리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PD가 가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석회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늘은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개발한 바늘입니다. 오. 네. 이 바늘이 보면 저기 보시면 2mm짜리 간격짜리 바늘이 하나가 있고 5mm짜리 간격 바늘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바늘을 아까 제가 잡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1mm 안에 0.5mm 이렇게 투명하게. 이 바늘이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바늘 끝부분에 바늘이 이렇게 비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바늘 가운데 부분이 바늘 끝부분으로 보여요. 초음파에는. 실제로 바늘은 여기 있는데 말이죠. 반대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초음파상에 바늘이 여기 보이는데 바늘 끝은 여기 끝에 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이시면 요 꽃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데를 찌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 끝부분하고 중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 끝부분은 2mm짜리를 했고요. 중간 부분은 5mm짜리를 해서 보면 이게 척추의 시술하는 건데 이건 일반 바늘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바늘을 만들면 끝부분에 2개, 중간에 5mm 간격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개짜리가 안 보이면 내가 지금 끝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늘을 의사들이 고안하고 실제로 시중에 사용할 만큼 그만큼 시술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난반사를 이용해서 저런 바늘을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고안할 만큼 그만큼 이 시술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방사선에서 엑스레이선은 저렇게 15mm짜리 석회가 보이는데요. 실제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아래쪽. 그리고 이 아래는 그림자 적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꼭 산 위에 있는 구름처럼. 그래서 저 초음파 석회 영상을 보고 바늘로 다 잡아 빼야 됩니다. 다 잡아 빼고 나면 얘네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밑에가 보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술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도 2번 시술하고 99% 석회가 다 사라진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여기도 2회 시술하고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13mm짜리가 똑같이 사진 찍었을 때 사라지고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왼쪽에 보면은 처음에 이 팔꿈치에 석회가 생긴 겁니다. 팔꿈치? 네, 그래서 팔꿈치에 석회도 저희가 빼서 하는 경우 석회가 어깨만 생길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무릎에도 생길 수 있고 고관절에도 엄청 많이 생기고요. 저도 여기서 뺐어요. 네, 그죠. 운동하셨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쓰시니까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오늘 너무 적합한 패널을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석회성 건염을 치료받아 본 적이 있어. 그때는 어떻게 그냥 뺀 거예요? 아니면 뭐 주사를 놓으셨어요? 어떻게? 아니요, 그냥 경을 넣어가지고 관절경을 넣어. 관절경으로 네.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기서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미국 가서 빼요. 예. 맞습니다. 뭐 혹시 여기 우리 패널분 중에는 석회성 건염으로 치료받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셔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의 치료 옵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파로 해서 없애는 경우, 그 다음에 니들링이라고 아까 해서 주사로 잡아 빼는 경우, 그리고 저 2가지를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거기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한참 전에는 아예 열어서 끝냈죠. 근데 요즘은 열어서 하는 수술은 거의 안 하고요. 관절경이라는 내시경을 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충격파와 초음파 유도 그 주사 니들링은 이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시술이라 그래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2가지를 좀 비교를 했어요. 주황색이 유도 니들링, 그 아까 바늘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충격파 기기인데요. 기능 점수도 주황색이 더 높고요. 장애 정도는 낮은 게 좋겠죠. 장애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도 니들링 한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2번째, 똑같이 충격파하고 주사로 치료 후에 치료를 했을 때 석회가 남는 정도가 보시다시피 주황색 쪽이 확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 가로 안이 %인데요. 치료 6개월 후에 석회가 남는 정도를 봤더니요. 초음파 유도 니들링은요. 변화가 없는 경우는 단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 거의 70%에 가깝고요. 50% 이상 없어진 게 30% 정도 됩니다. 근데 충격파는 완전 치유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고요. 50% 이상 없어진 경우도 10%에 불과. 50% 이내인 경우가 훨씬 더 15%고 변화가 없는 경우에 42%입니다. 거의 거꾸로 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유도 니들링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작업 능력도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은 쪽이 훨씬 더 좁습니다. 작업 능률도 좋아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깨 통증이 있으면 어떤 치료를 만약에 김성환 감독님이 지금 똑같이 팔꿈치가 아프시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 전문적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무슨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박정욱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농담이고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거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고, 그럼 수술을 안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파나 니들링이 있는데 사이즈가 크고 뺄 수 있으면 니들링을 하는 게 좋겠고,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단단하거나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경우에 관절경을 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가 결국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관절경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때 한다고요? 너무 많고 그다음에 범위가 크고 이런 경우에 하시는 단단하고 그런 경우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들은 엑스레이만 봐도 바로 제거가 가는 석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아. 네. 초음파를 봐보면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엑스레이만 봐서는 모르고요.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위에서부터 제일 단단한 석회, 조금 단단한 석회, 무른 석회 이렇게 됩니다. 무른 석회는 그림자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별로 없고요. 네. 단단한 석회는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봐보면 그림자 투영이 되는 정도를 보고 좀 알 수 있는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걸 총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이 석회성 건염 치료에 대한 우리 최신 논문들의 그런 결론의 요약은 뭐냐면 이 상완 대결절에 무조건 대놓고 때리는 충격파는 효과가 없다. 정확하게 포커싱을 맞춰서 때려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관절경 수술할 때 이게 견봉을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근데 그거는 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유도 네들링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걸로 했을 때 약간 남은 잔존석회는 충격파로 때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관절경 수술은 할 수는 있지만 1차 치료 옵션인 아까 총격파와 니들링을 해서 해결이 안 되거나 이걸로 안 될 것 같을 때 2차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의 치료의 긍정적 예우인자는 증상이 좀 짧고 한쪽에만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방사선이 좀 통과하는 징후가 있거나 단기 추적 후에 재흡수, 방사선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회가 좀 흡수되는 징후가 있으면 좋지만 양측에 있거나 좀 오래됐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그러면 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예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건 좀 드렸고요. 제가 이어서 너무 이제 이론적인 내용만 드리면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어깨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현재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재활 운동 두 가지를 좀 천천히 안내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패널을 좀 앞으로 좀 모셔도 네, 되겠습니까? 두 분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네. 수 있는 집에 혹시 보시면 이런 500cc짜리 물병 하나만 있으시거나 1kg 네네. 정도 되는 아령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 물병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거 절대 드실 필요 없고요. 자, 물병을 충분히 활용해서도 네. 운동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우선 차렷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깨를 제가 10이 3개가 있는 운동인데요. 네. 10초간 올리고 10초간 내리고 10번 반복한다고 해서 10 운동입니다. 네. 자, 올릴 때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자, 또 올라가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예, 3초간 하나, 둘, 셋 유지하시고요. 자, 10초간 내려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차렷. 자, 이렇게 5초간 쉬시고 이걸 10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천천히. 네. 예. 그래서 10초간 올리고 10초간 내리고 10번 네. 반복한다. 네. 근데 이 똑같은 운동을 제가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다리 또- 모양 그냥 11자로 하면 그냥 되나요? 자기 어깨 너비 정도면 네, 네. 됩니다. 이 네,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3초간 유지하시고요. 10, 9, 8, 7, 6, 5, 4, 3, 2, 1. 예. 또 이제 어깨를 위로 올리는 운동인데요. 어깨를 자기 어깨 위에 지그시 올리시고요. 10초간 올라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했다가 다시 10, 9, 8, 7, 6, 5, 4, 3, 2, 1. 차렷. 네.
그런데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운동의 핵심적인 건 무겁지 않은 네. 것과 네. 천천히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김성환 감독님이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내가 6kg짜리 아령을 네. 이렇게 아, 한다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재활학과에서는 이렇게 재활 치료 운동은 무게를 아주 낮추고요. 속도를 늦추고 횟수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김성환 감독 같이 막 광속구를 던지던 분들은 6kg짜리 뭐 이까이 거막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게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상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년 이후에 특히 노년의 분들은 무게를 이렇게 1kg 미만의 아령을 사용하시고 횟수를 늘리고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등산 가면 할아버지들 이렇게 하시죠. 배치기도 하세요. 배치기도. 등에다가 막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은요 반동식으로 하면 다치셔요. 제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이 네, 오늘 네.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네. 6kg가 가지고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그럼 끊어져. 반동이 지금 있는데요. 네. 이렇게 10개 이쪽도 이렇게 막 하고 5kg 먹고 6kg 했는데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조금 통증은 좀 좋아지는 것 같기는 물론 해요. 좀 좋아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보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 생수병이 500g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개 합쳐서 1kg 정도인데 어떠셨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천천히 올리는 것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이게 저희가 한 번 해서 그러잖아요. 10번 하잖아요. 이 10번 하면은 상당히 팔이 딸딸 6kg짜리 들어오는 것보다도 네. 더 힘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막 감동처럼 막 이렇게 몰라서 그랬지. 오늘 그게 특강을 잘 받은 거예요. 아니, 하도 배로 치셔가지고 이게 배운동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배밀리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는 어깨가 살짝 아프시거나 안 아프신 분들의 어깨 예방 운동이라고 본다면 예. 이제는 어깨가 아프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도가 다 나와야 됩니다. 또 내가 60kg짜리를 들 수 있어도 어깨가 90도밖에 안 올라가면 그건 장애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각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거든요. 관절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구축이 생겨버립니다.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뒤에 알려드릴 운동은 관절 각도를 잡는 어깨가 아픈 분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2부를 한번 운동 2부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또 준비물이 있습니까? 네, 그 아까 제가 네. 수건 드린 것만 네. 이쪽에 좀 네. 올려놓으시고, 올려놓으시고 네. 제가 다른 운동 먼저. 그리고 김성환 감독님이 벽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네. 벽도 뭐 집마다 다 있을 거니까요. 네. 네. 제가 집에 벽 없는 분 없으시죠? 저는 벽을 안고 다니니까. 네, 옆으로 서보실까요? 옆으로. 네, 네, 네. 네. 자, 지금 옆으로 김성환 쓰셔서. 감독님이 벽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운동을 양 해보겠습니다. 넉넉 그지 이양 좋네요. 벽을 어디서 좋은 벽을 구해 구하겠어요? 오신 거 맞죠? 네. 팔을 네. 이렇게 조금만 더 옆으로 와주시죠. 펴시고 이제 등 다음 상에서 손을 끝을 타락 타고 가시면서 예, 마음껏 만지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벽에 하시면서 손을 짚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발이 가주셔야 돼요. 옆걸음으로. 예, 더 가시죠. 더. 예, 더. 자, 여기 머리와 상체는 일직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 몸이 네, 일직선이 네, 돼야 네, 되는군요. 네.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0초간 갔다가 또 10초간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원장님 이게 지금 어깨가 아픈 분들을 위한 네, 거죠. 네, 네. 이게 아프신 분들이 이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픈 분들은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픈 분들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네. 하시냐면요. 이렇게 좀 가다가 처음에 잘 가셔요. 네. 네. 그러다가 몸이 안 이쪽으로 올라가요. 젖혀집니다. 네. 이렇게. 아프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발만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봐 다 올라가잖아 막 그래요. 예, 예.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더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팔을 올리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발을 옆으로 가는 건 아주 조금씩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좀 물러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해서 좀 더 올라가시고 이런 식으로 키워가셔야 돼요. 각도를. 네. 몸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는 게 가장 만약에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손이 높이 올라가도 네.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B. 자, 이제는 네. 앞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지 선생님? 앞으로요? 네.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 더 앞으로 다가가셔서 자 올라가 보시죠. 역시나 몸이 일직선이 돼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도 저기 X 표시처럼 예,
어깨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렇게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네. 불렀어? 이렇게. 네. 우리 네.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잘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삐. 네. 삐. AI 로봇이 있으면 삐 할 거고요. 틀린 자세라는 네, 거죠. 여기서 손을 최대한 올리시고 걸음 걷는 아주 조금씩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너무 아프면 거기서 스톱. 그리고 물러났다가 다음번에 할 때 그러니까 벽에다가 자기 지문을 조금씩 묻히시면 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집 벽은 이렇게 손끝에 뭐 잉크를 묻히듯이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자기 네. 높이가 얼마 올라가는지 몸을 세웠을 때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거 정말 네. 중요한데 네. 두 분 이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집에 네, 수건 뒤로- 같은 걸로 준비하시면 네, 좋겠네요. 수건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네. 뒤로 한번 신축성이 없는 돌아주실까요? 거죠. 네. 없는 걸 신축성이 좀 준비하시는 거죠? 적은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안 늘어나는 거. 네. 네. 자, 우리는 오른손이 지금 아픈 쪽이라고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아픈 왼손으로 고개를 뒤로 수건을 넘기시고요. 네. 아픈 네. 손이 아래. 네, 아픈 손이 네, 아래쪽입니다. 아픈 손 아래.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조금 최대한 짧게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시면 숨을 내쉬시면서 왼손은 위로 올리는 거고 오른손은 따라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후 숨을 내쉬면서. 우리 감독님 막 수건만 올라가셔요. 잘 안 올라가.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김성환 감독님이 지금 어깨는 구축됐는데 너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관절은 구축되고 어깨는 안 움직이셔요. 아. 이러면 장애가 남는 겁니다. 네. 네. 또 내리시고요. 이렇게 10초간 올렸다, 10초간 내리는 거 반대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초간 올렸다 10초간. 내렸다. 이렇게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이때도 네. 이 자세는 똑바로 서 있는 게 좋겠죠? 네네. 하시고, 자, 숨을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위로 올리십니다. 네. 후, 네. 셋. 위에 잡은 손을 위로 넷. 올리는. 다섯, 여섯, 숨을 내쉬고 있어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풀 때도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하나, 둘, 넷. 이게 지금 아픈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감독님 어깨 근데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관절 각도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원래 그러대요. 그러실까요? 지금 하시면서 네, 통증 지금 하셔서 조금씩 없나요? 늘려가셔야 돼요. 네. 통증이 약간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시면서 네. 이게 좀 신축성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딸려 올라가는데 집에 있는 그때 보통 세수할 때 쓰는 타월 정도면 충분히 그 지지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잘 올라가는데 오른손은 안 올라가거든요. 장애가 그거 있어요. 장애가. 오른쪽은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비율을 한 2대1 비율로 해주시면 2대1 비율로. 근데요, 네. 이게 근력이 많아도 잘 안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잘 아시는 마동석 배우님 그분 이거 안 되셔요. 맞아. 예, 근육이 많으셔도 그럴 수가 이게 있어요. 저도 예. 이게 옛날부터 이게 예.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근육 많이 때문이라고. 네. 아니 안 했는데 아, 예. 요거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근력이 이 근력 때문에 안 가도 계속 운동을 자꾸 억지로 네. 좀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개념인 게 각도를 만들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하면 떠올리는 게 막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그 각도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이거 막 만들면 네. 이 각도를 만들고 싶어도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관절 각도가 1번, 그다음에 근력은 2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도 김성환 감독님이 네, 병 예.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집에 네. 보면 문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문 다 있는 데서 네. 이렇게 팔을 대시고요. 네. 발과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여기가 들어갑니다. 네. 예, 어깨 앞쪽도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배우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기요? 이렇게 하시고 올리고? 예, 앞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깨 이 부분과 흉근이 늘어납니다. 아이고 그렇죠, 시원해요. 그렇죠. 네. 문 반대편도 이용해 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반대편은 살짝 옆으로 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정남 씨가 네, 네, 각도를. 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아우 시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체중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주 상체가 좋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네, 네, 네. 아우 네. 시원합니다. 이게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리고 운동이네요. 문이 있으면은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의 양쪽을 잡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아,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팔을 조금 올리잖아요. 네. 그럼 아래쪽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아,
여기 가운데에서 좀 내리면 이 윗부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그 요즘에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거북목이 많아서 네. 이거 이렇게 몸통이 나가야 되는데 목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러면 안 있잖아요.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이 나가야 같이 됩니다. 몸이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벽 들어갑시다. 네, 두 분 잘 봤습니다. 이게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수건, 네. 생수병 일부러 규하기 쉬운 그런 도구들을 대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굉장히 제일 시원하네요.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막 이렇게 반동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네네. 무게도 막 10kg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아까 나같이 그냥 아니 앞으로 잘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운동까지 가르쳐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치료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체조나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정말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어떠셨어요? 뭐 시범도 보여주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그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아주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거 네.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주 가벼운 물 생수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10초간을 걸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근력이 힘이 쏙 들어가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같이 막 6kg짜리 막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여기가 좀 요새 아파서 네. 50견이야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방법이나 푸는 방법 알려주셔가지고 집에서 일단 해보려고요. 병원. 해봐요. 네, 네, 해봐야 되겠어요. 그 이런 것들이 좀 더 남성적인 운동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면서 막 무거운 아령 네. 같은 거 오히려 금물 네, 네.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시간대라든지 네. 언제 하면 좋다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시간대는 일어나셔서 그리고 네. 주무시기 전에 전에. 일 때가 아. 좋습니다. 아, 잠자기 직전이나 직후. 네, 좋습니다. 오, 네. 네네. 일상 중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업무에 바빠서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굳은 몸, 네. 또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손상당해 있는 몸을 풀어주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뭐 감독님 또 궁금한 거 아까 많으셨잖아요. 네, 사실은 조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좀 참고 운동을 네.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활학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건 살짝 타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 근데 억소리 나는 것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오히려 더 있습니다. 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 극단의 그 각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처음에 아팠던 게 나중에 안 아파지잖아요. 그거를 살짝 고비를 살짝 타고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막 누가 확 눌러버린다. 심하게 아프면 네. 그걸 스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리 벌리고 확 눌러버려. 그렇게 아우.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 시간을 넓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저녁에 들어가면 여기가 더 아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추워서 요새 네, 맞아요. 네. 너무 이렇게 하고 다녀서 더 아픈가? 네. 이 계절하고도 상관이 있는가요? 계절 내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 우리 스포츠도 추울 때 하는 경기들 많이 다치잖아요. 네. 이제 근육이나 관절이 구축되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 관절 운동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도 또 따뜻한 집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잠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그러니까 이 장 쪽에 네, 어떤 네. 염증 같은 게 네. 생기면 그냥 뒀을 때 다른 장기로 유착이 되거나 그런 네. 문제 때문에 제거를 하잖아요. 네, 네. 아까 석회성 건염은 그냥 둬도 된다라고 하셨을 네. 때 그게 주변 조직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 그래서 주변에 관절의 유착이나 윤활막 유착을 일으켜온 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약물도 필요하지만 이제 저는 주로 생리식염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붙어 있는 걸 잡아 물리적으로 뜯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려주고 관절 낭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안 올라가던 각도를 뜯어주면서 터주는 거 그런 네.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만큼 집에서 해보시다가 통증이 해결이 안 되고 각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전문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객석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어깨 아플 때요 파스를 바르면 네. 그 느낌 때문인지 좀 괜찮거든요. 네. 그 전혀 치료 효과가 없는지요.
이 화끈화끈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장님 그 파스가 통증 줄이는 파스가 네네. 뿌리는 거 있고 크림처럼 바르는 네. 거 있고 맞아, 붙이는 거 맞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다 이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피부 밑에 어떤 온열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약간의 소염제도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주로 이것들이 깊이 투과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한 근육 정도까지.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육통 같은 경우는 좀 효험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구조적인 원인, 아까 유착성 피막염, 석회, 윤활막염 이 안으로 깊이 투과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제 근육통이나 타박상 뭐 그런 경우에는 좀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자, 분 다음 질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는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이 석회가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며칠 통증이 있다가 또 며칠 통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원인이 될까요? 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가 사실은 아주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석회는 있지만 그게 석회 때문에 아픈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석회가 아닌 다른 것 때문인데 석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못 멱살을 잡힌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석회를 우선 염증 소염 치료를 해서 가라앉았다가 석회가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수록 더 전문의의 도움이 절실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다음 분 받아보겠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네. 아팠는데 그냥 저절로 놔뒀더니 나섰다신 분들이 많이 네,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어깨를 안 쓰고 놔두면 치료를 안 받아도 나설 수 있는 것인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옛날은 동결견, 오십견, 유착성 피막염 이런 질환의 특징이 아팠다가 나중에 저절로 그것들이 해빙되면서 해동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예전에는 이제 영상이 발달하기 전에는 좀 기다려보는 게 미덕이던 시대였는데 요즘같이 할 일도 많고 힘든 시대에는 정확하게 검진을 해서 이게 그냥 놔두면 좋아지겠네요. 혹은 아니 겉보기에는 오십견 같지만 힘줄 파열도 조그만 게 있으시고 석회도 있으시고 윤활망도 있으시면 해당 분야를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도 어떻게 보면 저절로 낫는 병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15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 오십견도요.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트루하게 딱 50견만 있을 때는, 동결견만 있을 때는. 근데 가서 정확한 조치를 통해서 한 1, 2주 만에 남는다면 저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에 판단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맨 처음 네. 이제 강의를 들을 때부터 네. 생각이 좀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석회가 생겨서 저희가 아팠을 때 뭐 이렇게 치료법이나 네. 이런 네. 걸 봤는데 아예 석회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측도 할 수 없고 예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네. 평상시에 균일하게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무게를 낮추고 아까처럼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정도.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날씨도 겨울이니까 추워지고 네. 그리고 또 기대 수명도 높아지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건강하게 네. 아프지 않게 네. 오래 계셔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날씨와 또 이런 그 연배에 계시는 분들께 특히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균형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균형 예, 운동? 지금같이 겨울철 날씨가 춥고 미끄럽고 이런 날씨에는 근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힘도 있고 유연성도 있는데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셔요. 근데 한 번 넘어지면 환자분의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죠. 한 발 들고 이렇게 서고 한 10초간 서 있는 이런 운동들. 네. 균형 운동은 잘 안 하셔요. 김강도님 균형 운동 안 하시죠? 내가 무슨 지금은 못 하시죠? 안 해요. 힘드시죠 네. 이거. 네, 네. 옛날에는 균형 운동을 했죠. 네네네. 무조건 그 하루에 네. 그 종목이 안에가 들어가 있었죠. 네, 근데 네. 최근에는 그 사실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군요. 네, 균형 운동을 밸런스 운동을 좀 꾸준히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치시면 네. 굉장히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개념 자체만 가지셔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네.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욱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을 비롯한 균형 운동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공감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네.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무엇보다 좋았던 게 간단한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또 준비물도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었습니다. 네. 자, 석회성 건염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부님들 어깨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살짝 팁을 드리자면 가사 노동은 함께 분담한다는 것.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신다는 것. 가족들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